오늘 새벽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비상계엄 수사 상황을 법조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김용현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새벽에 자진 출석을 했단 말이죠. 검찰과 사전에 조율이 됐던 겁니까? 네, 어제 오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검찰 특수본 관계자 말에 따르면 어제 점심 먹을 때까지도 몰랐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저녁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가 불성립됐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탄핵안 처리가 불발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출석을 통보한 것은 아닌지 예. 좀 시점이 공교롭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또 이제 김 전 장관이 오늘 새벽 1시 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는데요. 검찰 특수본이 아직 동부지검에 차려지지 않은 상태라서 중앙지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거고요. 김 전 장관은 6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은 다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제 예.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는 상태인데 네. 형사소송법 200조의 3에 보면 긴급 체포가 가능한 상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예.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혹은 도망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예.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오후에 추가 조사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검찰이 한 대 압수한 상태입니다. 아까 증거인멸 이야기 하셨는데 MBC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이기도 하죠. 김용현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텔레그램도 탈퇴를 했다가 다시 재가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전 김용현 전 장관이 텔레그램을 삭제하고 재가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거 혹시 증거를 인멸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일었는데 결국 확인이 된 것은 MBC 취재 결과 김용현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오늘 압수당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휴대전화는 새 휴대전화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계엄 사태 후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검찰이 압수한 거는 계엄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거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어떤 핵심 증거가 지금 유실되는 거는 아닌지 벌써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공청개입 사건도 예. 아시겠지만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초반에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그 윤 대통령의 그 김영선 좀 해줘라 이 육성이 담긴 그 휴대전화를 확보 못하는 바람에 혼선이 있었고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 초반에도 벌써 그런 우려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 증거인멸이 거의 그러면 새 휴대전화였다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김 전 장관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도 좀 하나씩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 전반을 총괄한 사람입니다. 이제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이제 시도가 모두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루어졌고 또 다른 헌법기관이죠.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역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심지어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국회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적시해 그 위헌성이 확인된 계엄 포고령 역시 김 전 장관이 박한수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죠. 그 무엇보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를 한 사람 바로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전에는 김 전 장관이 오물풍선을 핑계로 북한을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한 이런 의혹도 MBC 보도를 알려줬죠. 예, 계엄 건의를 한 사람은 어쨌든 김 전 장관이긴 하지만 계엄 선포를 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까요? 네,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죠. 그렇죠.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재직 중에는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 기소는 물론 체포, 구속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수사팀 지금 검찰 특수본 관계자 역시 이 워낙 중대한 범죄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다 중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 수사팀 스스로도 얼마나 중대한 상황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검토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김용현 전 장관이 이 계엄 사태의 실행자라면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총지휘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형법 87조 내란죄를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어쨌든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세 부류로 나뉩니다. 예. 먼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고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역시 이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데 네.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우두머리가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겁니다. 그럼 세 단계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1단계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그렇죠. 거고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러면은 네. 2단계인가요? 그렇죠. 이제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또 이제 거기다가 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한 증언과 정황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보안폰으로 전화를 해서 당시 위치를 확인하는 등 계엄군 병력의 국회 투입 상황을 직접 챙긴 상황도 있고요. 새벽 1시쯤에 계엄사 상황실을 윤 대통령이 직접 찾기도 했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점 같은 것은 아직 취재된 바는 없습니까? 네, 일단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을 시작으로 관계자 조사가 시작이 된 거고요. 예. 오후에 또 조사가 있다고 하니 네.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헌정 중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인가요? 네, 조금 전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담화를 한 이후에 저희가 급하게 MBC 법조팀이 헌법 전문가들에게 좀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답이 정반대입니다. 오. 탄핵이 헌법적인 거고요.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불리는 지금 국헌을 문란하게 한 대통령이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예. 반헌법적, 비헌법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네. 대통령이 지금 사임도 안 하고 탄핵도 안 당한 상태에서 대통령 직무를 배제하고 당과 총리가 합의해서 이런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한다. 이게 오히려 헌법적이지 않다. 반헌법적이고 비헌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헌법상 대통령 직무 배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임하거나 탄핵되거나. 예. 근데 지금은 그게 둘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헌정 중단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헌법이 정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오히려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가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정도의 명백한 탄핵 사유 그리고 국헌 문란 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석연 전 법제처장뿐만이 아닙니다. 네. 이게 진짜 헌정 중단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헌정 중단, 그러니까 헌정이라는 거는 헌법이 정한 어떤 대로 국가가 운영되지 않는 그게 이제 헌정 중단인 건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헌정 중단을 일으킨 게 시도를 했던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총리나 그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우리가 위임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논란이라는 건데요. 예. 그 이현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정당에 위임한다는 거냐. 예. 이거는 국민 주권주의 위반이다. 그리고 이제 내란 행위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의 이제 반헌법적 행위를 계속 이어간다. 이런 점에서 어찌 보면 내란이 지속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내란의 어떤 공모자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이다, 업무 배제다 이런 게 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 아니면 하야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헌법 전문가들도 오히려 탄핵이 헌법적인 반대로 말씀하신 질서 있는 퇴진이나 이런 것들이 반헌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네,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무엇보다 이제 내란 범죄를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다른 게 다 필요 없다. 아니 헌법 질서를 붕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계속
국가를 운영하는 게 이게 어떻게 헌법 질서에 맞느냐. 그럼요. 이게 모순이다. 예. 이제 헌법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수사 상황을 좀 짚어보면 검찰과 경찰이 지금 따로따로 수사를 여러 갈래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손하늘 기자랑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보세요. 김용현 전 장관 조사는 검찰에서 했죠. 예.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공관 그리고 장관 집무실 압수수색은 경찰이 경찰이 했습니다. 하고. 지금 경찰 국수본이 120여 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렸죠. 그리고 검찰은 60여 명 규모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중복조사, 비효율 우려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경찰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박성재 법무장관을 수사하고 그리고 검찰은 또 조지호 경찰청장을 수사하는 뭐 약간 이런 형국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정상적인 지금 국정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뭐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좀 이례적으로 각 수사기관이 좀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지만 예. 둘 다 사실 수사를 맡겨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일단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최고위층이 국회에 경력을 투입한 문제로 고발된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도 이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박성재 법무장관이 고발된 상황입니다. 네. 특히 또 검찰은 이번 정부 내내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런 사건에서 두 사람을 엄호하는 행태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면죄부를 줄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엄정 수사를 외치고 있죠. 이게 좀 어색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수사기관이 이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태인데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예. 이게 좀 어떻게 비춰질지가 좀 의문인 거고요. 네. 물론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 특검 이게 오는 10일에 이제 표결 예정인데 뭐 물론 상설 특검이 발족하면 이런 어떤 교통정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설 특검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게 이런 여러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또 대한변호사협회도 어제 성명을 냈잖아요. 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위한 이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이제 변협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 수사 대상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형법 87조 내란죄는 이제 가담자를 세 부류로 나눈다고 했는데 네. 아까 이제 첫 번째는 우두머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임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종사한 이제 중간 지휘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냥 따르거나 아니면 단순히 관여한 이제 실행 행위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우두머리 격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제 중간 지휘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김용현 전 장관뿐이 아니라 중간 지휘자로 그 의율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예. 일단 비상계엄 논의를 했던 그 국무회의 예.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사실은 조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거기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비상계엄에 뭐 찬성을 한 거냐 반대를 한 거냐. 지금 뭐 반대를 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뭐 뚜렷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았다면 내란에 가담한 어떤 공모 혐의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또 중간에 어떤 지휘를 했던 병력을 투입하고 이런 뭐 계엄사령관으로서 이제 위법한 포고령 작성에 관여를 하고 뭐 실행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도 있고 또 뭐 네. 국회와 선관위의 계엄군 투입을 실제 실행한 이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아니면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도 이제 공모 중간 지휘자로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상부의 명령에 내가 거부를 했다 뭐 이런 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내란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로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군 병력들 입장에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직권남용의 어떤 가해자가 이런 그 군 관계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국무위원들의 경우는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그것도 역시 당사자들의 진술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경찰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제 국회 경찰력을 투입한 데 지시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또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등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고 실제로 이들의 휴대전화가 현재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수사의 핵심 쟁점 짚어보면은 일단 내란죄의 핵심은 누가 최종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될까요? 그리고 또 그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무엇보다 내란, 그러니까 국헌 문란, 이제 거기에 지금 핵심이 헌법상 정해진 기관, 그 중에서도 가장 민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운영을 정말 막으려고 했느냐. 그리고 그 국회 권한을 기능을 중지시키는데 얼마만큼 구체적인 지시를 했느냐. 이런 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풀어야 될 이제 핵심적인 문제죠. 예. 근데 지금 일단 나오는 것으로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 그것이 정말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려는 예. 그런 차원이냐. 일단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홍장관 국정원 그 당시 1차장이 얘기했던 대로 여야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이런 주요 정치 관계자들을 실제로 체포 대상으로 삼았냐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전원이기 때문에 예. 그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사 관련 소식을 지금 이준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또 오후에 조사를 한다고 하고 네.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